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을 넘었었다. 범야권이라고 하면은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던데 그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동안 여소야대로 다쳐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망한 선거다. 그렇게 망한 선거는 맞죠. 망한 선거는 맞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당을 지탱할 중진들이 살아 들어왔다. 그 지역을 탈환을 한 거죠.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자, 일단 아시아투데이 그러니까 총선 결과 오늘 새벽 그리고 비례대표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돼서야 완전히 마무리가 됐죠. 워낙 투표용지가 넓고 수개표를 하고 수검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가 그 결과를 종합을 한 겁니다. 4.10 총선 범야권 192석 여소야대 국회 지속. 자, 그리고 그래픽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리고 김부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침통한 표정으로 있죠. 175대 108석입니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을 넘었었다. 범야권이라고 하면은 이 조국당 뭐 이런 데를 포함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은 100석을 이제 겨우 넘겼습니다. 야권 압승으로 4년간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게 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한 대결 대신 협치를 통해 국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협치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180석, 200석 이야기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이 됐던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동안 여소야대로 다쳐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여소야대가 됐죠.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제 180석 압도적으로 가져갔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을 지냈죠. 그걸 3년, 앞으로 남은 3년도 또 여소야대. 그러니까 5년 내내 여소야대인데 이건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야당이 들고 나오지만 거기에 먹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5번의 총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야당이 항상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 야당이 이제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내세웠지만은 5번 중에서 4번은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집권당 승리를 하고 딱 한 번 집권당이 패배한 게 2016년 그 총선 때 김무성 옥새 들고 나라 사파동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123대 122 한 표 차이로 딱 진 거 그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집권당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여소야대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결국은 중간에는 이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이 선거를 치르지만은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5년을 여소야대로 간 정부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도 초비상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그 위성정당까지 합해서 175, 그리고 국민의힘 108, 국민의 미래 그 비례정당 18석 포함을 한 거죠. 자, 조국당이 12석을 가져갔습니다. 개혁신당이 3석,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 1번, 2번 천하람까지 비례대표, 천하람은 마지막에 0.03% 차이로 또 특허를 해서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석 그 세종갑에서 김종민 의원 그때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죠. 그래서 유일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고 진보당도 지금 그 한석을
지역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망한 선거다. 그렇게 망한 선거는 맞죠. 망한 선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해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통 보수우파 정당이 기력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겼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과를 한번 비틀어서 좋은 측면이 없는지 비틀어서 한번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구조사 결과 MBC는 최대 국민의힘 최대 의석을 99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99석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00석 미만이죠. 그럼 3분의 2 미만이죠. 딱 세 가지가 이 좌파 정당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개헌 의결이 3분의 2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헌에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그게 진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0석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에 탄핵 의결도 3분의 2죠.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겠지만 그래도 의결을 해버리면은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래서 그들로서는 자기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면은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다시 재의결을 하는데 그때 3분의 2가 넘으면은 다시 통과가 돼버리죠. 그거 다시 거부권 행사 못하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좌파 정당이 지게 되면은 정말 대혼란에 빠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보다는 8석이 많은 108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밤새 지켜보신 그러니까 출구조사, 잘못된 출구조사 때문에 100석도 무너졌다 막 이렇게 탄식이 막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개헌 저지선을 지금 확보를 한 셈이죠. 천만다행이다. 물론 이게 잘 싸웠다, 젖잘 사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깨졌죠. 대패죠. 그렇지만 바닥까지 완전히 가버리지는 않는 그 상황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뒤털어본 것은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좀 당을 지탱할 중진들이 살아 들어왔다. 중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은 일단 퇴진을 했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앞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 인물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령 나경원 동작을 해서 이겼죠. 원래 출구조사에서 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안철수 또 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었다는 이광재에게 이겨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용산, 상징적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의 권영세 또 리턴 매치 벌여서 또 이겼죠. 그것이 중진들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나중에 당대표도 맡을 수 있는 중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자, 그 점은 일단 좀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 지역에서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크게 졌지만 서울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도봉갑이라고 봅니다. 도봉갑. 김재섭. 도봉갑은 그 전부터 완전히 민주당의 아성이었죠. 자, 그 지역에서 이번에 안기령이라고 이재명 외모 품평하고 자기가 어디서 유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안기령을 공천을 했죠. 정말 아나무인 공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재섭이 그 안기령은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험지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이죠.
그것이 김재섭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에 가서 항상 포기하곤 했던 그 험지에서 이 김재섭이 가능성을 보여준, 자, 그런 상황도 좀 뒤틀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경원이 이 동작을 다시 회복을 했다. 이수진에게 뺏겼고, 지금 나경원은 이재명이 완전히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표적으로 삼아서 나경원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이 여권의 어떤 또 다른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작을에 처음에 이수진, 저번에 4년 전에 나경원에게 있던 이수진이 안 된다고 싶으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었죠. 추미애도 넣어서 돌려보고, 전현희도 넣어서 돌려보고 했는데, 그게 잘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류삼영이라고 그 경찰총경 출신, 그 뭐 민주당이 인정해주는 그 공은 하나 있죠. 민주당이 인정하는 공. 윤석열 정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는 경찰서장들이 그 반발해서 회의를 했죠. 그 회의를 주도한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류삼영을 그 지역에, 그 동작을에 나경원 지역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무려 8번이나 거기 가서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꼭 류삼영은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 지역에 이재명이 졸업한 중앙대학교도 있죠. 집중적으로 나경원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류삼영 그 재판, 주3회 재판 가라, 자기 인천 개항을 가라 하는데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결국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마포갑 조정훈입니다. 조정훈이 여기서 이지연이라는 민주당 그 후보가 처음에는 그 출구조사에서 앞선 걸로 나왔었죠. 거기 또 꺾었습니다. 이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류삼영하고 같이 서장회의를 뭐 기획을 했다. 그래서 그 공 가지고 2명이나 공천을 준 겁니다. 그 2명을 다 꺾은 거죠. 마포갑이 어떤 지역이냐.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노웅래가 사선을 했고, 그 선친인 노성한 전 국회 부의장이 5선을 합해 9선을 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텃밭이죠. 그 전에 강성규가 중간에 한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해왔던 그 지역을 탈환을 한 거죠. 마포갑.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좀 참패를 하고 정말 마음이 썰어릴 정도의 그런 패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낙동강 전선이 다 무너진다고 했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낙동강 전선을 어느 정도 사수를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제 40석인데 국민의힘이 34석을 지켰죠. 34석. 6석이 지금 그 민주당 5석 하고 진보당 1석, 울산 북구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낙동강 벨트는 사수를 했습니다. 영남, 대구, 경북은 물론 25곳 전부 다 결국 대구, 경북에서도 도태우 무소속 출마한 중랑구의 도태우 후보가 되지 않았고, 또 경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친박의 자장이었죠. 거기도 조지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보수의 텃밭인 영남은 지켰다. 그런 의미도 있고, 강원 지역도 8석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6석. 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2석. 자, 이런 그 선거 결과를 또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 결과도 좀 찾아낼 수 있다. 자.